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내란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아왔는데요. 쪽지는 받아봤지만 보지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논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물러나면서 경찰이 내란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찰 수뇌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계엄 다음 날 이 전 장관 등 이른바 4인방이 회동한 장소인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경찰은 또 비화폰 서버 기록을 12.3 비상계엄 선포 8달 전인 작년 3월치부터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했는지 이 내란의 기원을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적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은 최소 지난해 3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처음으로 비상대권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최근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서버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상관없이 경호처 협조로 임의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을 포함해 19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서버 기록 확보 시점이 작년 3월까지 앞당겨지면서 언제 어떻게 내란의 모의가 시작됐는지 확인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감청을 막는 보안 전화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이 어디까지 지급됐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란 비선으로 지목되는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화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비화폰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 실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정권 초기부터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를 받았고 경호처는 장관들에게 여사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전화를 잘 받으라고 당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김 여사는 실제로 계엄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2차례 문자 메시지를 한 통신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와 내란 관련자들 간의 통화 내역이 확인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더해 김 여사가 내란에 관여했는지 여부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그런데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 가운데 세 사람의 것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들었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입니다. 왜 하필 이들의 기록만 삭제한 건가 싶은데 삭제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수신 대통령님, 홍 전 차장은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며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원격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격 삭제가 실행된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공개한 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때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삭제된 비화폰 정보가 복구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쓰던 비화폰 사용자 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앞두고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은 비화폰 세대의 정보가 지워진 다음 날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전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엔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건과 원격 삭제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삭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앞서 보신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 기록 외에 경호처는 대통령 안가의 CCTV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기록들이 내란 혐의 재판에 쓰이려면 법원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원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 3만 6천여 명은 윤 전 대통령의 외부 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확보하거나 확보할 자료는 비화폰 서버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출입구 CCTV도 경호처로부터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작년 12월 3일 저녁 7시쯤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이 안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자료와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곧바로 내란 혐의 재판에 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나 재판 등에서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란 재판에 증거로 쓰려면 담당 재판부가 별도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최대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음 재판까지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면서 오늘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수사를 다 해놓고 기소를 했어야지 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경호처법으로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불법계엄 사과할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보셨습니까?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민 3만 6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밤 현장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녹음 파일 재생에 반발하면서 신문에는 녹취록이 쓰였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법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끄집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명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 전 여단장, 그리고 부하들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보라고 했다면서 해당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도끼는 곽 전 사령관이 아닌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이해했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또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간부 증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왔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최근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반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여단장과 부하들 사이 통화 녹음 30여 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개 재생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녹음 파일 대신 녹취록을 토대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은 대선 이후인 6월 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비상계엄을 촉구합니다. 사전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마감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만 넘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요. 국내에 있을 때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도 무엇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을까요?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재외투표 마지막 날, 기차로, 택시로, 그리고 버스까지 빌려 타고 투표장에 왔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조건 필수적인 일이니까. 엿새 동안 전 세계 118개국에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79.5%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한 25만 8천 명 중 20만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8%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박근혜 탄핵으로 투표 열기가 높았던 19대 대선보다도 4%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선 86%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주요 국가들도 중국 82%, 미국 74% 등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해외의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끈 건 바로 계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계엄 소식 듣고 왔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나라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없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어쩌면 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 나오니까 이런 뭔가 한국에 있는 그 정세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아요. 너희 나라 대통령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차마 답변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큰마음 먹고 와서 찍은 소중한 한 표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정치하면 잘 바꿔나가면 한국은 금방 성공할 수 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외국에서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교민들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더 나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바람이 나라 밖에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보수 진영 결집을 의식한 듯 다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가 당선되면 윤 전 대통령이 상황으로 돌아와 국민에게 다시 총구를 겨눌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한미 동맹과 실용 외교를 강조한 외교안보 공약도 발표하면서 남북 한 라인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시 성과들을 부각시키며 준비된 후보만이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잘하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기 대선 국면이 중반을 넘어간 시점, 다시 내란 극복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도 있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부르며 내란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처녀 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느냐, 국민을 편갈라 싸우게 하는 정치인은 리더 자격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직접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가 우선이라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핵화,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동맹 신뢰를 복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군이 위헌, 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군의 문민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남부와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과거 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강조해온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김 후보는 방명록에 삼성 반도체 초인류 초격차라고 적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곳인데 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AI 시대의 이 핵심이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산업이 더 잘 돼야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이어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반도체 필수 인프라 지원,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대결입니다.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입니다. 김 후보는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GTX 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조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김 후보가 경기권을 찾은 건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경기도 집중 공략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산업단지 유치 등 과거 성과를 거듭 내세우며 자신이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 육성과 급행 철도망 확대, 지방정부 재정 확충 등 지방 살리기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유세에서는 그동안 따로 선거운동을 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해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 유세를 마무리한 김 후보는 마지막 3차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내일 있을 3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지지세 확장을 시도했는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노동 친화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후보는 비호감도 1위인 자신에 대해 안철수 의원을 예로 들며 거대 양당 사이에 끼인 후보는 늘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항상 비호감도 1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양당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를 비판한 이재명 후보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김문수 후보는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 해외 가가지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엇박자가 많이 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되셨다는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지 공격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갈라치기라고 지목하고 혐오라고 지목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누군가가 통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갱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지난 총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이른바 동탑 모델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으며 자신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수자 권리와 국민 발안자를 담는 개헌 계획, 결선 투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관광지인 거북섬을 두고 각 캠프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우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다른 캠프에서 망해가는 관광지가 치적이냐며 일제히 공세에 나선 건데요. 그러자 이재명 캠프는 거북섬이 추진된 건 박근혜 정부 남경필 지사 시절이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시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 중 하나로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언급했습니다.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시흥시의 인공섬인 거북섬 안에 인공파도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인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경쟁 후보들은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 안 되고 상가가 텅텅 빈 거북섬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실률이 87%에 이르는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 반성하고 석고 대죄하라고 가세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북섬까지 찾아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거북섬 개발이 본격 추진된 건 국민의힘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이라는 겁니다. 또 이 후보가 관광객을 끌만한 요소가 전혀 없던 거북섬 상황을 타개하려고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프는 거북섬 자체가 이재명 지사 시절 실패작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SNS 글의 거북섬 대목을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로 고쳤습니다. 거북섬 부근 부동산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나마 웨이브파크 유치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물놀이 시설인 만큼 여름철 장사에 그쳐 침체는 여전하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며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게 유일한 단일화 방식이라며 가능성이 0%라고 일축했는데요. 사전투표까지는 이제 사흘 남은 가운데 양측의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는 거듭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후보 단일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총통을 막겠다는 목표가 같다며 단일화 조건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유일한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당원 11만 명에게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고 이메일과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 거듭 구애하고 이준석 후보는 거부하는 국면이 조기 대선 중반 지리하게 이어진 셈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일각은 이 후보가 결국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만약 단일화에 불응하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거란 겁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을 끝까지 감수하겠느냐, 자신의 그 정책 미래를 위해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단일화를 해도 지지율을 더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 독자 세력을 유지할 거란 반대 전망도 나옵니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지층 상당수가 빠져나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은 김문수, 특히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그런 김문수 전 장관을 찍을 수는 없다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이름이 모두 담긴 투표용지는 인쇄되고 있습니다.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뒤 후보가 단일화되면 사전투표 때 얻은 일부 표는 사표가 됩니다. 정치권에선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뒤이자 사전투표 직전인 28일을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이제 8일 뒤면 대선인데요. 뜨거운 대선판 소식 지윤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이준석 후보, 이 장학금 관련해서 논란인데 뭐가 진짜인가요? 노무현 장학금, 노정부 장학금 어떤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장학금 받은 일화를 언급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었는데요.